1번부터 21번 뭐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니까 법률이야, 법률. 특히 민법이라고. 민법이 굉장히 방대한 법률이거든. 법률 중에서 제일 범위가 넓어. 개인 사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민법이야. 문법에서 불법 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게 원인이란 말이야. 고의는 뭐지?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지. 혹은 과실,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규정된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거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규정. 이때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 알고도 의도적으로 행한 거야. 아니 나쁘지, 그지? 근데 과실은 좀 달라.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손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하고 문제가 생긴 거야. 피해를 준 거지. 여기서 과실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미처 그걸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걸 과실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뭐라고? 기준이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사람인 사회 평균인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순찰 돌잖아. 맞지? 순찰을 도는 게 당연한 일이고 통념상 그 사람이 해야 될 주의 의무지. 그런데 순찰을 안 돌아서 뭐 바깥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이거는 과실에 해당된단 말이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책임져야 되는 거지. 즉 일반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손해는 불법행위의 전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만약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100만 원을 벌 건데 이 일이 나서 8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거기에 피해는 20만 원이 되겠지, 그지? 뭐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과실이라는 게 그 다음에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 판사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 편익의 문제, 비용의 문제. 편익이라는 건 이익이야. 이익하고 비용, 손실에 관한 문제를 저울질하는 거야. 편익이 높다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게 판단 기준이라는 거야. 이게 보편적 판단 기준이야. 여기서 그 손해라는 것이 뭔지를 지금 설명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얻을 이익과 일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손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돼. 그만큼. 이는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가해자한테 있다고.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야 돼.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적 정의가 구현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법적 정의는 뭐라고? 피해자가 손해 입은 걸 원상 복구하는 거, 회복시키는 거. 그러면 법적 정의가 실현된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거는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으로 채워주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다면 원래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 경제적으로 손실된 부분을 채워줘서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고, 손해를 받으려면, 자, 너가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었잖아. 법원에서 인정받았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지.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직접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돼 있다. 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나도 좀 잘못했어. 그럼 내가 잘못한 부분은 보상받는 데서 빼야 되잖아. 이렇게 상쇄시키는 걸 법에서는 상계 처리한다고 얘기해. 밑에 나올 거야. 이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다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거면 일부러 고의성이 없잖아. 그럼 저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짐작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된 그런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고려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 너도 잘못했잖아. 너 잘못한 부분을 뺄 거야. 이게 정당한 거지, 그렇지?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80%밖에 없는데 100%를 지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그렇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책임진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피해자가 과실 20% 있다면 20%만큼 책임져야지. 나는 80%만 하면 되지. 나한테 왜 100%를 나한테 책임지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정당성이 주장이 될 거 아니야. 이러한 시각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원래 상태로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고려해가지고 부담을 배분하는 것, 그게 법적 정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를 배분적 정의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배분적 정의는 과실만큼 각자 책임지는 게 배분적 정의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물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라면 100% 책임져야 되겠지. 과실의 경우에는 배분적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한다. 과실상계, 아까 상계라고 뭐랬어? 상쇄시킨다고. 예를 들어 80%, 20%. 그러면 20%만큼 과실이 있고 80%만큼 과실이 있으면 이 사람이 60%를 책임져야 되겠지. 뭐 이런 거야. 상계니까. 그 과실상계는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감액하는 거야. 지금 금방 얘기했어. 20%만큼 감액해서 피해의 60%만 보상하면 가해자의 책임을 다한다. 이게 과실상계라고 하는 거야. 이때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할 때도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한다. 이 사회평균인은 아까 뭐라 했지? 가해자의 경우도 특별히 주의를 했으면 괜찮다. 근데 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과실이라 했잖아. 그때 기준도 사회평균이라고 얘기했다. 이는 과실상계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래야지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됐지? 그래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과실이 있으면 상계하는 거고 가해자가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했다면 피해자도 사회평균으로 해야지 공정한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는 지금 내용이 뭐야?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자, 가해자의 각각의 책임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자, 나로 가볼까? 불법 행위가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해서 발생됐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하는 거야. 한 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잘못했어. 그럼 공동 불법 행위가 가해자들의 고의가 없이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했고 그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야? 과실상계해야 되겠네? 근데 여긴 여러 명이잖아. 그치? 인정될 때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해당하는 만큼 감액할 수 있다. 상계.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가 각각 과실이 피해자의 입은 손해에 미친 영향을 서로 다룰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공동행위를 했는데 공동불법행위를 했는데 모두 똑같이 가야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때는 거기서도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때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가해자들끼리 정하면 돼. 근데 결론은 뭐냐면 피해액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들끼리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피해액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 그게 민법에 연대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 전체만 맞추면 돼. 그러면 책임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 가벼운 경우에 가해자라도 본인 외에 다른 가해자에게 경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자기밖에 그걸 보상할 수밖에 없어. 자기만. 다른 가해자들은 능력이 안 돼. 그럼 혼자 부담해도 된다고. 그래서 단독으로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다른 가해자들이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쨌거나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다 낼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이야. 알았지? 대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원래 상태로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공동 불법 행위를 했어. 그러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 원상회복이 거의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누가 얼마를 부담하냐, 더 부담하냐, 이거는 피해자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 받을 거면 받으면 돼. 이 방식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각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와 관계없이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돼. 예를 들어 피해자 갑이 피해자야. 가해자 을병과 공동 불법 행위로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 갑을병의 과실이 각각 10%, 30%, 60%가 인정된다면 그럼 100만 원의 손해 중에 9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지? 과실상계에서. 그리고 을과 병은 90만 원에 30만 원, 60만 원 각각 부담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전체 손해의 90만 원, 10% 감액된 금액 90만 원을 공동으로 을병이 배상하는 거지. 이때 법원에서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각자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너 얼마 내고 너 얼마 내고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을과 병은 90% 배상해야 되는 이 금액만 지시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을병은 90%의 배상액만 만들어서 내면 돼. 뭐 과실 비율만큼 30, 60 그럼 너무나 공평하겠지만 한 사람이 낼 수 없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 90을 낼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갑은 피해자니까 90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을병이 법원의 판단의 과실 비율이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에 의거해가지고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하여 여기 합의는 누가 할까? 을병이 하는 거지. 을병. 만약에 병이 파산했어. 그러면 을이 전부 다 90만 원을 모두 배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떨까? 연대가 안 되면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 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켰어. 그러면 공동 불법 행위는 맞긴 한데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공동 연대를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 그래서 과실이 가장 적은 사람인데도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면 특히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배상하는 경우 초과 부담한 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하지만 청구받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부당하게 배상한 부분은 다른 가해자한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다른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받을 길이 없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이를 고려해서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연대 배상 책임 방식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과실만큼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과실 비율만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정해주는 거예요. 각자 정해주는 거야. 아까 연대 공동 책임은 그냥 배상액만 정해주는 거고, 자, 이 방식은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행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자, 이게 기본 전제야. 배상액이 거액이고 가해자 각각의 과실에 손해에 끼친 영향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그러면 법원이
판단하고 적용하면 이 방식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 가해자 각각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가해자가 배상할 실제 금액을 아예 지정해 버린다. 잘 몰라? 그러면 얘 나오잖아. 얘 갖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1대1로 정했어. 50대 50이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2의 피해자와 가해자 2의 과실 비율을 1대3으로 정했어. 그러면 가해자 1, 2는 각각 실제 배상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각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게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다 부담하기 힘들어. 그러면 다 안 갚아버리면 더 문제가 되잖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데 각각. 그러면 비율이 달라지지? 그러면 금액이 쪼개지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더 크다고. 하지만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가해자들에게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부담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공동 불법행위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연대 책임과 연대 방식, 배상 방식이 아닌 과실 부분만 배상을 요구하는 그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이해한 거야. 한쪽은 가하는 불법행위, 여기는 공동 불법행위. 공통점이 뭐지? 불법행위지. 하나가 했나? 여러 개 했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16번. 자, 문제 보자. 어떤 때는 문제를 풀면 더 명확해질 수 있어.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가는 우리나라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등장하게 된 왜 이 법이 나타났는지 배경을 얘기한 게 아니지, 그지? 불법행위에 관한 거, 배상에 관한 거, 과실상계, 그 다음에 법적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가에서는 우리나라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적용 사례를 열거했다고 각각에 적용된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열거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지, 그지? 맞잖아. 여러 가지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예시를 하나밖에 안 들었다고. 자, 그 다음에 나로 가볼까? 나는 불법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고 각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보세요. 원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그 다음에 배상하는 방식을 나눈 거지 원인을 나눈 게 아니야. 이해됐어? 이거 분류는 나누는 거니까. 나에서 불법행위의 개념과 원래는 공동불법행위지.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지. 이론적 배경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학자의 이것도 아니고요. 그럼 정답 5번이네. 가나 모두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밝히고 있어. 근데 가는 불법행위, 나는 공동불법행위야. 좀 달라. 하지만 공통인수는 불법행위잖아. 그 규정이 적용된 양상이라는 게 그 모습, 실제적인 예를 얘기하고 있다. 정답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보통은 가 따로 나 따로인데 정답이 가나 모두 묶인 게 정답인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1, 2, 3, 4번이 답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답이 5번이 됐어. 이건 이제 약간 출제자가 그걸 노리고 문제를 낸 거야. 일반적으로 1, 2, 3, 4번에 답이 있다. 자, 17번을 볼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자는 것.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왜? 그냥 내용 찾는 거란 말이야. 이건 눈으로 푸는 문제잖아. 1번. 민법에서 불법행위의 전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그게 차이가 손실이라는 얘기야. 배상해야 된다는 거지. 맞았고. 2번. 민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법원이 아니고 직접 입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법원이 입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 피해 당했어. 그러면 과실인지 고의인지 그걸 갖다가 입증해. 그럼 법원이 그걸 보고 과실이네, 고의네 판단하는 거지. 법원이 입증하는 게 아니야. 민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도 있어. 원래는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의 차이 배상을 하는 거야. 뭐로? 금전적으로.
본문에 그대로 있지. 4번. 공동 불법행위 중에는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자 이거 어디야? 뒤쪽 거잖아. 그치? 뒤쪽 거. 공동 불법행위의 배상 중에 연대 책임 말고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나와있어 문제. 지문에. 자, 공동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초과해서 배상했어. 그러면 같은 가해자한테 다른 가해자지, 그지? 내가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너가 대신 내가 많이 낸 걸 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죠. 정답 2번이야. 법원 입증이 아니라 누구 입증? 피해자가 입증한다고 얘기했어. 법원은 그것을 인정할지 말지, 수용할지 말지를 이야기한 거야. 자, 17번에 답은 2번, 18번 봐봐. 배분적 정의. 자, 위로 올라갈게. 배분적 정의는 과실상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는 어디 갔어? 배분적 정의라고 했지, 그지? 가해자, 피해자 각각 과실의 책임을 배분하는, 그게 배분적 정의라고. 야, 피해자가 너도 잘못 있잖아. 그 부분은 빼야지. 그게 배분적 정의야. 그러면 18번에 A하고 B에 대한 평가. A 한번 보세요. A가 뭔지 봐봐. 18번 A. A가 뭐야? 아까 내가 안 봤는데. A는 뭐지? 배분적 정의의 A. 찾아봐, 너네들. 지문 나에 있어. 지문 나에 있어? 더 위에. 방식 두 가지구나. 연대 책임하고 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자, 그러면 배분적 정의. 그 가해자들끼리도 초과하면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바로 이 지문에서 얘기했으니까 이런 게 다 배분적 정의라고, 알았지? 자, 피해자는 과실만큼 상계하는 거고 가해자들끼리도 초과 부담했으면 그것을 다른 가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자, 그거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세요.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평균인 기준을 한다. 이 사회평균인 기준은 가해자건 피해자건 기준을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 A보다 B, A를 B보다 정당한 것을 평가하겠군. 아니지. 둘 다 방식이니까 같은 거야. 이 방법을 안 되니까 저 방법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안 하고 두 번째 방법을 한 건 첫 번째 방법이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잘못됐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정하게 보려면 둘을 같이 봐야지. 이해되냐? 2번.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 그러면 피해자의 손해를 예상했다면 가해자가 예상을 했어. 피해자가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A를 B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겠군. 자, 여기 지금 예상했다 그랬잖아. 이건 고의 아니야. 알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해당 사항 없죠. 다 가해자가 부담해야지.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저지른 과실도 상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 부분만 맞았죠. 그 다음에 B를 A보다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봐봐.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내가 잘못한 것만 내면 되지. 초과내면 안 되죠. 그러면 초과했으면 너 다른 가해자 너도 잘못이 있으니까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답 3번이지. 그래서 B가 A는 연대 책임이고 B는 각자의 잘못 가해자들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내는 게 배분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위에서 말한 배분적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각각의 과실을 상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대 책임하고 공동 불법행위에서 연대 책임하고 연대 책임으로 안 되는 개별적 책임을 부여하는 건 그게 더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게 더 공평하다는 뜻이야. 그게 정답이 3번이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4번, 5번은 패스할게. 자, 그다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이 뭐야? 과실상계. 과실상계. 이유 적절한 거. 이건 얘기해보면 얘기 하나만 하지. 피해자도 과실이 있잖아. 그만큼은 자기 부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됐지? 자, 이유는 왜 그럴까? 과실상계하는 이유는 뭘까? 가해자 피해자 서로 동일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상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상계는 없애버리는 거라니까. 과실상계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 피해자 과실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 비율에 따라서 특히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없애준다는 의미지 동일하게 한다는 게 아니야. 3번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액수를 고려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후잖아. 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기 전에 하는 게 과실상계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4번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 동일한 기준, 뭐 사회적 평균, 가해자 피해자 과실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공정하게 한다고. 과실은 누구에게 과실이건 간에 과실이야. 그러면 특히 피해자의 과실은 배상해야 되는 가해자의 책임의 일부분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 정답 4번이잖아. 같은 얘기야.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된 과실상계가 피해자야. 피해자가 받을 전체 손해배상액을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감액시키겠지. 그지? 자기 과실만큼 빼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다. 자, 문제 풀다 보니까 확실해졌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20번 문제는 별표. 사실은 이게 등급을 가르는 문제. 여기서 맞췄냐 틀렸냐 이게 중요해요. 보기는 가나의 내용을 학습한 자료다.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한 반응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세요. 법인, B사, CC. 사건 내용. A 법인은 부주의로 인해서 과실, 오류가 있는 경제보고서를 작성했고, B사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상품 C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B사는 투자 유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 주의 의무 위반.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단 말이야. 얘도 과실이지, 그지?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C는 잘못된 판단을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하여 10만 원을 손해봤다. 그러면 C는 자신의 손해가 A법인과 B사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이 내막을 알면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판결 걸어가 볼래? 자, 어떤 판결이냐? 법원은 이 사건에 A법인과 B사의 과실만에 의해 발생한 공동 불법행위라고 규정했어. 그러면 아까 한 대로 한다면 둘이 10만 원 같이 물어내야지. 그지? 근데 A하고 B하고 과실을 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A가 저런 보고서 안 줬으면 오히려 정확한 보고서를 줬으면 안 팔았겠지. 누가 과실이 커? 얘가 크죠. 얘가 원인 제공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B사는 받아서 판 거밖에 없어. 근데 잘못된 걸 준 게 A니까. 과실을 따져볼 수 있잖아. 그지? 자, C의 과실도 인정함. 뭐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30, 60, 100. 저 이거 왜 이렇게 퍼센트 되는 거 알지? 100만 원 계산하기 좋으라고. 이건 산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어내야 될 건 9만 원이네. 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A 법인, B사 각자 실제 배상 금액은 지정해 주지 않았대.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해. 라는 거지. 연대 책임.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봤을 때 A사의 과실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B사보다는 무겁다라는 거지, 과실이. 자, 그럼 봐봐. A는 고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판결 내용? A, B, C 비율만큼. A 미안하다. 요거를 안 따져봤네. 이게 A네. B가 크네, 그지? C는 뭐 투자자니까 과실이 없다. 그러면 A 법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A 법인의 부주의는 C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손해를 보게 하려고 A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실이 좀 줄어든 거지. 판결이라는 결과를 보면 그런 뜻으로 판결한 거야. 의도성만 갖고 본다면 A사는 C에게 손해를 끼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런 의도가 없단 말이야. 그럼 과실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았지, 그지? 판결 내용을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법인 B사의 과실에 대해서 법원이 지정한 비율은 A 법인과 B사가 각각 배상의 합의에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군. 그렇지. 둘이 합의해야 돼. 왜냐하면 연대 책임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3번 A 법인의 과실이 B보다 작다고 판결한 것은 1번인데요.
B사가 파산하여 경쟁 능력이 없더라도 B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돼? A가 단독으로 책임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대 책임은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 정답은 3번 틀렸네. A 범인과 B사가 실제 배상 금액을 법원이 지정해 주지 않은 것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정해라. C가 입은 손해를 A와 B 사이에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뜻이죠. 맞았지, 그지? 근데 만약에 B사가 파산했으면 A가 다 해야 되는 거야. 피해액을 다 채워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C의 과실이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은 C가 투자할 때 투자자의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제대로 확인하고 심사숙고하고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통상 하는 판단 있잖아.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건 CC의 과실이라고 인정한 거야. 10만 원에 10,000원 정도는 너가 잘못해서 얻은 손해다. 그러니까 너가 책임져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내 얘기가 아니고 이 판결의 결과를 해석해 보니까 그래. 정답은 3번이야. 연대 책임은 한쪽이 파산하면 다른 쪽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1번. 밑줄 친 부분의 문맥의 의미와 A가 유사한 것. 자, 요거 21번 봐봐. 21번. 위에 A가 뭐야? 3화 아니야? 3화? 3화. 근데 자, 3화에 밑줄 치니까 너네들은 3화만 보는 거야. 이 앞에 걸 봐야지. 뭘 삼아? 기준으로 삼는 거지, 그지? 자, 기준으로. 잘 들어봐라. 기준으로 삼는데, 그러면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그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지? 기준으로. 거기에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의거한다라는 말이 있어. 기준으로 눈높이를 딱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의거한다. 자, 제자로 삼는 건 뭐야? 제자로 받아들이는 거지. 의역을 해석해야 돼. 명주시를 이거 뭐야? 삼아서 이거 뭐 비비 꼬는 거야. 알았니? 삼는다는 건 비비 꼰다는 얘기야. 비단 이 옷감은 명주실로 삼아서 만든다. 그 다음에 나는 요즘 취미로 삼아. 취미로 정해서 뭐 그런 얘기지, 그치? 다른 거야. 여기서는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뭐냐? 기준이 된다는 건 그렇게 생각해 여겨. 당연히 그렇게 여겨 뭐 이런 거야. 자연을 벗으로 삼아. 벗으로 받아들여. 자, 여기는 근면을 신조로 삼아. 정답 5번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 유사하다는 얘기는 5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 말고 요 삼화가 나서 그런데 요 앞에 나온 문장 성분이 뭔지도 따져야 돼. 선생님 잠깐 보니까 이런 거는 부사어거든. 얘 부사어거든. 근데 보니까 명주시를 삼아서 얘를 고른 사람은 진짜 바보지. 왜? 여기 목적어 나왔잖아. 목적어가 나오면 안 돼. 유사한 뜻으로 가려면 부사어가 나왔으니까 부사어가 가야지. 2번 쓴 사람은 정말로 바보고. 그 다음에 취미로 삼는 것도 부사어고요. 벗으로 삼는 것도 부사어고요. 신조로 삼는 것도 부사어예요. 일단 문장 성분만 따진다면 2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골라내고 나머지는 뭐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생각한다, 여긴다의 뜻이니까 근면을 그 신조로 꼭 지켜야 되는 조목으로 삼아서 여겨서 생각해서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5번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